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자 내에 이제 특정 점 이제 위치 기준으로 거리별로 차등 점수를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격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영역이나 이런 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볼게요. 점이. 근데 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특정 거리만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 한 이게 이제 200m 정도다. 200m. 200m 정도인데 요 거리에 포함되는 이 격자 하나하나에는 이제 점수를 2점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바깥쪽 격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1점을 부여하겠다. 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공간 분석을 할 때는 이 위치 기준으로 특정 격자가 이게 거리 안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하면서 그 격자의 이제 속성을 계속 추가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통 통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위치마다 특정한 값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위치에 기반해서 어떠한 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흔히들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뭐 버스나 지하철역을 카운팅을 하고 이제 역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 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요 점이 이제 지하철역이라고 하면은 뭐 한 500m를 버퍼를 그려서 요 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응급실이나 뭐 병원 같은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버퍼를 그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골든 타임으로 이제 인지가 되겠다. 보통 5분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뭐 한 500m 정도가 이제 골든 타임이다.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플 때 이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다. 요 정도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가점을 넣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작업을 지금 해볼 거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만든 일단 먼저 이 카카오 스트리트 맵을 먼저 열게요. 배경 레이어로.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서울을 이제 500m 격자로 만든 요 레이어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투명도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서울역, 뭐 회원역, 명동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지하철역 데이터를 불러서 뭐 거리별로 차등해서 가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하철 위경도 좌표가 있는 데이터를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자료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먼저 받아서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이랑 4호선이 중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복 데이터를 지금 지워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제가 정제를 직접 한 거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순번이 보시면 1, 3 돼 있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3호선과 8호선 두 개라서 이게 1, 2로 해서 가락시장이 두 개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전철 역명을 기준으로 제가 그, 그 유니크를 해서 이 중복되는 이 역 같은 경우는 지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전철역에 대한 이제
위치 정보지 그게 뭐 몇 호선인지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번 점 데이터를 레이어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CSV 같은 경우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 그 다음에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추가를 한 후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다운로드에 있었죠. 서브웨이를 하고 포인트 좌표로 해서 X필드 X좌표, Y필드 Y좌표. 근데 제가 이거 컬럼명을 좀 반대로 써놨네요. 원래 X가 이제 127 몇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순서를 바꿀게요. X 이렇게 하고 이제 경위도 좌표니까 WGS84로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위치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긴 한데 그래도 얼추 대부분 맞습니다. 이 실무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충무로역, 뭐 을지로역, 뭐 종로 5가역, 네, 동대문역, 예, 좀 맞춰져 있죠. 저는 이거를 이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우선 이거는 이제 CSV를 부른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쉐이프 파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퍼를 그 경위도 좌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직각 좌표 체계인 5179를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정원아 스터디에다가 다 여기다가 파일을 쌓아놨죠. 여기다가 이제 서울 지하철역 5179 이제 해놓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저장 발치도의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 CSV로 불러온 건 삭제할게요. 헷갈리니까 레이어 제거를 해주고 닫고 이것도 조금 줄일게요. 지금 안 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역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 거리만큼 버퍼를 준 다음에 그걸 그 결과를 이 격자에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원본이 훼손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레이어 복제를 한 다음에 이 복사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거리 차등으로 이제 가점 매기기 순서 첫 번째 이제 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버퍼를 그린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공간 지리 이제 뭐 위치로 선택이죠. 를 통해 겹치는 부분을 격자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선택된 객체만 이제 다시 할게요. 네. 속성 테이블을 열어 선택된 객체만 파생 변수를 생성합니다. 이거를 이제 넣고 싶은 거리마다 반복. 요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들어갈게요. 점 데이터 기준으로 일단 버퍼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공간 처리 도구에서 버퍼. 서울 지하철역 기준으로 거리는 저는 이제 차등을 이제 저는 400m 하나, 그 다음에 800m 하나 이렇게 두 개 하겠습니다. 두 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400m짜리 먼저 하나 그려보죠. 400m짜리 해서 20, 세그먼트는 20, 둥글게 제한 해놓고 이제 실행. 그러면 출력물이 하나 생성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상단에 필드 계산기가 아니고 요 자 모양을 누르시면 거리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확하게는 안 되는 네, 400m 됐죠. 이제 이거를 이 복사한 그리드에다가 이걸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벡터에 들어가서 위치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리드 복사된 거 기준으로 겹치는 거 무엇과 방금 출력한 이 400m 버퍼와 해서 실행을 하면은 노란색이 되었어요.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은 격자가 원래 이렇게 다 베이지색이었는데 선택된 것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갔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역 기준으로 400m에 겹쳐 있는 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선택된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제가 모르고 미리 한번 진행을 했었네요. 네, 이거 연습을 하기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렇다면은 끊고 속성을 열어서 일단 제가 원래 열어놓은 것은 지우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서 다시 아까처럼 위치로 선택하고 인터섹트 그리드 복사해서 겹치는 거 무엇과 출력물 400m 버퍼와 겹치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다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선택된 객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겹치는 기준으로 선택한다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버퍼를 그렸고 그 다음에 위치로 선택을 통해서 격자 기준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속성 테이블 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택되는 겠지만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새 필드 생성 출력 필드 이름은 이제 400m잖아요. 지금 400m니까 가점은 이제 정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0m 이제 400m는 이제 3점을 넣을 거고요. 800m는 1점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택된 것만 이거 400m에서 저는 3점을 넣겠습니다. 점수를 3점을 확인을 하면은 이게 보시면 선택된 것만 점수가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이제 널값으로 입력이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 점수만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먼저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 그려놓은 출력물은 삭제를 합니다. 버퍼에 대해서 이제 위치로 대한 선택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제 800m짜리를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벡터에서 공간 처리 도구 버퍼를 진행을 한 후에 지하철역 기준으로 나는 이번에 800m를 하겠다. 세그먼트 20 둥글게 마이티즈 해서 이제 실행 하면은 이제 아까와 다르게 조금 더 큽니다. 버퍼 길이가 이게 보시면은 지하철역이 이제 보라색인데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길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한 800m 되죠. 이게 딱 맞습니다. 800m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이걸로도 아까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속성 테이블 열기 해서 아니죠. 위치에 대한 선택을 안 했죠. 벡터 공간 처리 도구가 아니고 조사 도구 위치에 대한 선택 그리드 복사 겹치는 거 무엇과 지금 뽑은 출력물 800m짜리 버퍼와 겹치는 거를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 아까보다 표시 영역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이걸 이제 속성 테이블을 보면은 그 겹친 부분만 들어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출력 필드는 이제 800m짜리니까 800m라고 써주고 가점을 저는 1점만 넣을게요. 그다음에 확인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400m가 된 격자와 800m가 된 격자를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된 레이어는 제거를 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선택된 것도 풀어줄게요. 어차피 다 썼으니까 지하철역도 이제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격자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행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400m, 800m에 표시가 안 된 것도 있고 이 격자는 800m에는 표시되는데 400m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제 저는 이걸 한 줄로 표시를 할 겁니다. 하나의 또 파생 변수에 이 모든 거를 다 담을 건데
가까운 거리부터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담으면 돼요. 400m가 표시되어 있으면 3점을 넣고 아닌 건 다 널 값을 한 후에 또 두 번째 때 이제 800m 널 값들 중에서 800m가 1점으로 돼 있으면 또 1점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뭐 거리마다 하나하나 주고 두 개가 겹친다고 하면 더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이게 그러면 400m 안에 어떤 거는 4점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뭐 3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일단 그래서 이걸 조건문을 통해서 넣겠습니다. 한 줄로 일단 지금 작업은 400m, 800m에 대한 그 컬럼 값을 그 하나의 파생 변수로 합치는 작업입니다. 필드 계산기를 이어져서 이게 최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리 가점 여기 쓰고 가점 어차피 정수형이니까요. 표현식은 이제 if문을 통해서 진행을 할게요. if 가까운 거 먼저 세시면 됩니다. 400m에 가 뭐 is not null 널 값이 아닐 경우 나는 3점을 넣겠다. 그리고 널 값인 경우 조건문을 한 번 더 걸어줍니다. 이 널 값들 중에서 if 이 널 값인 거 중에서 나는 이제 800m에 있는 거리가 800m가 is not null 이라면 이제 나는 1점을 넣겠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400m가 널 값이고 널 값인 경우에 이게 이제 이게 조건문이 다음 조건문이 이제 도는 거고요. 그 다음 조건문에서도 800m에도 널 값이면 나는 0점을 넣겠다. 이런 이제 로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물이 설정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근데 이제 이 거리 가점이 다 채워졌죠. 보시면은 이제 널 값이 없어요. 둘 다 널 값인 경우는 제가 아까 조건문에서 그 0으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가점이 이제 빵점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격자를 이 역세권 거리 판단에 따라서 제가 임의로 가점을 넣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보통 거리 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이 이제 뭐 100m 단위로 해서 1000m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단계 구분을 쓰지 않고 분류값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제 거리 가점을 통해서 분류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제 3점 가점이 들어가. 이거는 이제 이 격자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400m 거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격자를 표시를 해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그 400m는 아닌데 800m에 있는 위치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이 주황색, 베이지색 같은 경우는 그 800m도 아닌 그냥 아예 그 800m 이내 지하철역이 없는 그런 격자의 위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단 그 거리 위치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에 이제 버퍼를 넣느냐도 그 판단도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어떤 점 기준에서 버퍼를 씌워서 격자에 담는 아니면 뭐 시공구 읍면동 레이어로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격자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특정 위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QGIS를 사용을 한다면은 실제로 뭐 단순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든지 뭐 기관에서 어떤 뭐 시각화를 하든지 이제 이런 게 뭐 저는 지금 지하철역 하나만 했지만 뭐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또 여기다가 합칠 수가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도 다 합칠 수가 있고 뭐 병원, 뭐 관공서, 구청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그 어떤 특정 로직에 의해서 가점을 만든 후에 그걸 다 넣어서 이제 뭐 평균을 내거나 총점을 내거나 하면은 이게 뭐 0점부터 뭐 몇십 점까지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단계 구분도로 표시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서는 뭐 이 특정 위치가 가장 이제 뭐 대상 사업지로 선정할 때 가장 좋다거나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 과정을 이제 R이나 파이썬에도 최근에 뭐 지오 이제 그 지리 쿼리 관련해서 많은 게 나와서 그 격차 중점 좌표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R이나 파이썬으로 해서도 빨리 돌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코딩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해야 이게 좀 더 그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야. 그래서 QGIS로 돌려야 한다면 그리고 이런 가점을 매기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나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